우리의 눈은 가시광선 외면 세계를 보지 내면 세계를 관찰하는데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못해. 아들이 연세대학도 합격했고 서울대학을 합격했는데 어디를 보낼까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럴 때 이 연대도 가서 보고 서울대학도 가서 봤는데 어느 것이 내 아들과 딸한테 좋은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혼선을 빚는 사람이 많아. 그 연대를 갔으면 재벌 부인이 되고 서울대 갔으면 술주정뱅이 남편을 만나가 사법고시 떨어져가지고 술주정뱅이 남편을 만나서 암에 걸려서 결국 죽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 딸이 연대를 갔으면 재벌 아들을 만나가지고 재벌 부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팔자 사주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쌍둥이도 엄청난 차이가 나. 쌍둥이도 소변 보러 한 번 더 간 거하고 안 간 거하고 그 운명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때 누구를 우연히 만난다거나.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 무조건 좋은 대학이 자기 딸한테 아들한테 좋은 건 또 아니야. 알겠죠? 거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실용적인 것이냐, 저 대학이, 또 아니면 명예 위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 명성은 거기가 더 좋아. 그런데 애한테는 실용주의로 애를 보내놓으면 실용주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명성만 좋은 대학을 갔다, 억지로. 그럼 그게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나중에 문제가 이상이 높은 사람들 속에서 좌절할 수가 있어. 너무 머리 좋은 놈들이 많거든. 캠퍼스에 막상 가보니까 간신히 서울대 특허를 했는데 들어가보니까 이건 천재들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허탈감을 느끼고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그냥 타락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결정하는 거, 이게 엄청난 위험천만이야.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6개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6개의 문을 어디로 통과하느냐, 문을 결정하는데 6가지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줘놨어. 눈, 귀, 코, 입, 안입이 설신이죠? 이 안입이 설신이가 결정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잘못 결정하면은 너브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 낙엽이 떨어져서 경치가 너무 좋네. 길인데, 오솔길인데. 쏙 갔더니 한 발자국을 딱 낙엽 속을 디뎠는데 그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한 1km는 갔는데 1km 후방에 낙엽이 똑같이 길이 있으니까 밟았는데 넙이야. 넙을 밟아버린 거야. 몸무게가 어디로 쏠려요? 밟은 다리로 몸무게가 쏠려버려. 쑥 들어가 버려. 1m나. 들어가면서 점점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몸부림쳐도 비명을 질러도 사람 있나?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이면 더 빨리 들어가. 소리 질러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생겼어? 낙엽이 쫙 깔려가지고 멋있지? 아주 낭만적이지? 콧노래 부르면서 지나간 거야. 지나가는데 한 발 딱 뛰니까 거기는 낙엽인데 넙이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죽는 거야. 그게 요쪽 길로 가서 안 죽어. 요쪽 길로 가지고 죽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넙이 기다리고 있어. 그 넙을 우리는 풍간할 수 없어, 눈으로는. 분명히 낙엽이 똑같이 쌓여있는 거야. 넙이 그래요. 그 위에 물 위에 낙엽이 쌓여있으니까 넙이 보이나? 그럼 우리 시골에 그런 넙이, 우리 고향에 그런 넙이 한 10몇 개나 있어. 10몇 개 있는데 내가 어릴 때 그 넙 주변을 항상 조심했어. 왜냐면 소를 몰고 가면 소가 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왜? 넙의 앞발 2발을 꼭 넣고 물을 먹어, 소는. 넙이 약간 낮아. 약간 낮은데 언제나 자갈로 딱 찾아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한 30cm 정도 딱 떠 있는 거야. 그 밑에는 자갈이 압력 때문에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엽도 뜨고 다 떠요. 그러니까 모르고 소가 두 다리를 딱 넣는 순간에 없어져요. 넣으면은 그 안이가 진흙밭이야. 그러니까 쭉 빨아당겨가지고 1km 정도 땅속으로 들어가서 강 밑으로 들어가 버려. 강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걸 강의 숨구멍이라고 그래. 강의 숨구멍. 그게 강 주변에 우리 진주 고향 주변에는 그게 늪이 많아. 그래서 어릴 때 그거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소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 소가 물 먹느라고. 그러니까 늪을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는 소가 영락없이 물 먹으러 들어가요. 소는 특징이 앞발을 물에다 넣은 다음에 물을 먹어. 그러니까 늪에 들어가면은 몸이 앞쪽으로 쏠려. 뒤는 늪이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서 앞다리를 탁 집어넣는 순간에 소가 꼬랑지만 보여. 쏙 들어가. 그럼 소가 죽어 금방. 그럼 소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거 절대 찾지를 못해. 그러다 한 몇 달 지나면 저 강 하구에 가서 시체가 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뱀굴이라고도 하는데 뱀이 다니는 굴처럼 굴의 크기가 아마 요 높이 정도로 될 거야, 지름이. 이런 구멍이 늪이 있어요. 그게 강의 숨구멍이야. 사람들이 그래. 그거만 들어가면 강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이 늪지대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군데군데 있어서 그쪽에는 아예 소 데리고 안 가. 소 데리고 가면 위험해. 들어가 버려. 그냥 우리 눈이 소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늪을 몰라요. 낙엽이 덮여 있고 자갈이 쫙 깔려 있어. 그런데 그 희한한 게 늪의 압력 때문에 자갈이 더 이상 안 내려가. 자갈이 떠 있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게 그리고 또 물이 맑아요 또. 그 강물이 거꾸로 올라와 있는 거니까. 강물 있는 데서 이게 물이 밀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뭐 들어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참말로 우리 동네에서 사람 죽여서 없애려면 그거다 넣으면 없어져 버려. 그거다 넣으면 없어져 버려. 옛날 영국 런던에는 직업이 하수도 속에 들어가서 동전 줍는 직업이 있었어. 영국 런던은. 그래서 그게 수천 년 전에 동전, 그거 뭐 도시가 생길 때부터 그 동전 빠뜨린 사람 많잖아.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목걸이, 뭐 반지 이런 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거만 건지는 사람들이 영국 시내에 많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수도마 돌아다녀, 하수도마. 그러다가 지가 이만한 지들이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서 지한테 죽은 사람도 있어. 사람을 뜯어먹는데 공격을 해가지고 지하도에 들어가서 그 지하 통로를 수십 킬로를 돌아다니다가 못 나온 사람 그 안에서 죽었고 통로를 잊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도블로그에 그 하수도 구멍이 있잖아. 그 밑에 가면 이제 거기에 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 주워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월급쟁이보다는 많대.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영국 런던에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가스 중독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직업이 다양했어. 그게 한 500년 전에 그 동전도 금화도 나와. 그런 거 하나 찾으면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일을 하는 하수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어. 신기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현대화되면서 없어졌는데 영국은 그렇게 오래된 하수도가 많아. 그런데도 들어가서 거기서 보석을 찾아내는데 그 잘못하다가 맨홀이 있대요. 그 하수도 물이 모여가지고 뭐 되게 거기 빠져서 하수도 안에서 또 그 맨홀에 들어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뉴욕은 옛날에 이 하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를 파놓고 그 빌딩들 사이마다 구덩이가 있었어. 그거는 무슨 구덩이입니까? 오물 구덩이야. 전부 집에서 소재면 봐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려야 돼. 그러면 그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 변기차가 와서 그걸
싣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구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 구데기, 그 이제 소대변을 거기다 부고,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전부 그거 갖다 버리는 거야. 버리면 그 사람들 그걸 모아가지고 또 그 밑에 내려가서 그걸 담는 사람, 또 그걸 잡아 당기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 조가 딱 돼 있어가지고, 근데 맨 밑에 내려간 사람이 가스로 많이 죽는데, 밑에 바닥에서 담는 사람, 그걸 퍼담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새끼줄로 당겨서 이제 차에다가 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시가 그 한 100년 정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처음에 오물 하수도가 없었대요. 그렇게 고생했대. 그래서 그거 퍼는 사람들이 그 구덩이, 오물 구덩이에 오물이 가득 있으면 6m 정도 된대. 사람이 빠지면 없어져 버려. 그럼 사람을 강도들이 죽여가지고 거기다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이게 쑥 들어가 버려. 오물 속으로. 그럼 나중에 그거 퍼는 사람들이 그게 그냥 시체가 나오도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가 나오고 그냥 그냥 오물로 갖다 버려버려. 찾아내지도 못해 경찰이. 거기가 그 구덩이가 무서우니까. 그게 범죄 소굴이야. 그 사람 그냥 없애가지고 거기다 누워버리면 안 보여. 그러니까 대변 소변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는 거야.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이렇게 청결하게 된 게 오래 안 됐어. 그게 뉴욕이 100년 정도 된 그 도시 안에 오물 구덩이가 아파트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전부 변기 이게 없었어. 이게 하수구가 없었대. 그냥 물만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이 정화조가 없는 거야. 그런 시절이 미국이 개척시대에 그렇게 돼 있을 때 건물은 지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돗물만 세수한 물만 내려가지 우리 일반 오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자촌에 살 때도 그랬죠? 뭐 똥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그래가 그걸 짊어지고 다녀. 2통을 짊어지는데 허리가 휘청휘청해. 되게 무서워요 그거. 아니 그거 무거워요. 그걸 들고 다니는데 그게 동네마다 다니니까 길바닥에 전신에 오물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심하면 와. 그리고 차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차 있는 데까지 가야 돼. 그 모든 집이 그게 없었어. 직접 수거하지 정화조가 없어. 왜 달동네니까. 달동네에 바위 막 집을 지어놨으니까. 그런 게 어디에 있노? 전부 실어내는데 동네마다 가면은 전부 그거 하는 날은 보통 한 사람 한 번 정도는 만나. 그 차를. 그래 안 그래? 그게 우리 서울 생활이었어. 알겠죠? 지금은 그런 데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뉴욕도 그거 퍼러 다니는 그 차가 있었다는 거. 많이 좋아진 거지 지금. 지금 상당히 살기 좋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대가 된 거는 우리가 한국이 1960년 정확하게 60년에 우리 한국이 GDP가 68불이야. 한 사람당. 북한이 얼마게? 60년대 140불이야. 북한이 우리보다 2배 정도 더 잘 살았어. 140불.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150불, 필리핀이 170불이야.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 장충체육관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것도 못 만들었어.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기 한국도 체육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도와준답시고 장충체육관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거기서 행사를 많이 했겠어. 아무 체육관이 없었어요. 최초로 생긴 거야. 그것도 필리핀 대통령이 그때 필리핀이 그 만들어줄 때 170불이야. 우리가 68불이잖아. 아시아에서 꼴찌. 전 세계에서 꼴찌. 야, 160개 국가 중에서 꼴찌. 뭐 대단하죠. 그런 국가 꼴찌인데 그때가 태국이 220불, 필리핀이 170불,
인도네시아가 150불, 북한이 140불. 그러니까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태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 때지.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2배가 앞섰어. 지금은 우리가 북한보다 70배가 앞섰어. 몇 년 만에? 1960년이죠?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 약 몇 년이야? 한 65년 만에 우리가 아시아의 랭킹에 들어갔어. 일본하고 같이. 우리도 뭐 한 4만 불, 일본도 뭐 그 정도. 그렇죠? 최고 국가로 올라갔고. 세계 국방, 방위산업 세계 4위. 무기 최고로 잘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탱크, 뭐 우리나라 거 다 수입해 가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 방위산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도 대한민국의 군수물이 모자라지가 않아. 당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쟁한다. 우리 걸 사가지고 가야 돼. 뭐 북한은 아예 없어.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그 대신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기도 막 계속 비행기가 없어져도 계속 만들어서 비행기를 날릴 수가 있는 거야. 전쟁이 나서 비행기가 다 뭐 없어져 버리면 금방 다 만들어 또. 우린 그런 국가야. 대단하죠? 방위산업 세계 4위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한 4만 불, 뭐 3만 5천 불 이상이니까 어마무시하죠. 북한의 70배라는 게 적은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70대 1이야. 70대 1. 박 대통령이 정말로 독일에서 슈미트 수상이라고 있어. 슈미트 수상. 슈미트 수상이 박 대통령을 좋게 본 거야. 수상이 대통령보다 권한이 있을 때야. 독일은 수상제입니다. 독일의 대통령 별로, 리브케 대통령은 큰 권한이 없어요. 박 대통령 때 리브케 대통령도 우리나라 왔지? 그러나 독일의 그 수상이 실제 권한이 있었어. 그 스미트 수상이 박 대통령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독일에 광부 1000명, 간호사 4000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담보로 우리한테 융자를 준 거야. 알죠? 그래서 그게 2억 7천만 마르크를 우리가 최초로 독일에서 차관을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럼 차관 가져오냐니 박 대통령이 독일로 갔죠? 독일로 가서 광부들을 직접 보겠다고. 대학교 안 나온 광부가 하나도 없었어. 전부 대졸이야. 근데 직장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광부로 갔는데 지하 1000m. 박 대통령이 1000m를 내려갔어. 직접. 굉장했죠? 그리고 또 극장 같은데 해관에다가 전부 다 모아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박 대통령하고 그 있는 강부들하고 간호사들이 노래를, 애국가 반주가 시작되는데 통곡을 하느라고 노래는 아무도 못 불렀어. 못 부르고 애국가 노래가 통곡 소리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 애국가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안 우는 사람이 있나, 그냥. 전부 목 올라가고 울어 제끼니까 대통령도 울고 뭐 유교사도 울고 다 울음 바다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독일의 리브케 대통령, 또 슈미트 수상 뭐 이런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은가. 독일 사람들은 아무리 강부가 저리 가도 울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찌 저렇게 눈물이 많고 슬피 우는가. 너무 슬피 우니까 박 대통령 가진 수군도 감당이 안 되고, 옆에 있는 대통령 수상 브란트나 그때 리브케 대통령이나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수군까지 다 줘도 수군이 모자라. 그렇게 너무 많이 우는 거야. 막 대통령도 울고 유교사도 울고 막 통곡의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강부들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2억 7천만 마르크를 우리가 최초로 돈을 빌려와. 그거는 원조 차관이 아닙니다. 순전히 상업 차관이야. 독일 사람들 원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계산이 밝아요. 이거 무슨 차관이야? 상업 차관이야. 그건 갚아야 돼. 그리고 그걸 우리가 빌려와서, 근데 이 슈미트 수상이 박 대통령하고 아우토반을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아우토반을 쫙 보면서 한국도 이런 고속도로를 건설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고속도로에 가서 키스를 했어. 땅에 엎드려가지고 직접 입을 고속도로에 다. 그러니까 슈미트 수상이,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짜 저거 일 저지를 사람이구나. 그런데 교포 학생들을 모았어. 대통령이 독일에 유학 가는 학생들 모았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내하고 친한 사람, 백영훈 박사가 독일 유학 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독일 갈 때, 유학 갈 때 엄마가 돈 그 한 끼 밥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치마속에서 꺼내서 꼽으셔서 줬어요. 비행기 표는 어떻게 다 준비가 됐는데 세상에 비행기를 4번 갈아타고 가면서 밥을 쫄쫄 굶었어. 그래서 이야기했죠. 나중에 독일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밥을 먹어도 되는 거야. 홍콩 가서 갈아타고 뭐 여기서 갈아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독일에 도착해서 바나나 하나를 사 먹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속이 굶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이거는 자기는 밥도 못 먹고 이틀간을 독일을 가는데 굶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한이 됐어요. 내만 만나면 밥 굶은 이야기야. 이 백영훈 박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 박 대통령이 그분 때문에 독일에서 마침 그분의 그 백영훈 박사의 담당 교수가 독일의 차관 담당 고위직이었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융자가 된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 백영훈 박사가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여기다가 키스트를 만들어줬어. 한국경제연구소. 그 키스트 원장으로 있으면서 돌아가셨어. 90살이 넘었는데도 90 몇 살에 키스트 원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퇴직도 안 하고 있다가 돌아갔다니까. 어디에 있냐면 국립극장, 서초동에 국립극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국립극장 다 가가지고 오른쪽, 거기에 한국 키스트가 있어요. 한국경제개발연구소. 그거 소장으로 계시면서 박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지. 그분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유학생들 모아놨더니 박 대통령 보고 책을 하나, 보고서를 하나 딱 꺼냈는데 그게 뭐예요? 한국에는 조선소와 철강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포항제철 만들어야 된 거야. 백영훈 박사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앞으로 자동차도,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가 6,000대가 있었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가 6,000대 있었어.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독일 갈 때 우리나라 자동차가 1960년에 6,000대 정도가 있었어. 그래도 그 6,000대 있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냐고 사람들이 막 반대했죠. 그런데도 독일 고속도로에 뽀뽀하고 나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밀어붙인 거야. 그랬더니 말이야, 그냥 우리 아까 내가 옛날부터 내하고 잘 아는 김대중 선생, 김영삼 선생,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야당 여야 총재지. 야당 총재인데 거기 가서 그냥 고속도로 부르도자 앞에 들어놓았잖아. 그리고 우리 군인만 빼고는 다 반대했어. 왜 나라 망치려고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냐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미래를 볼 수 있나? 없어요. 미래를 보는 눈이 아니야, 여러분은. 내가 30년 전에 저출산 온다, 나라 망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 저출산 있었나? 없었어. 내 혼자 그 말을 하고 욕타배기로 얻어먹고 나라 망신시킨다고 저런 미친 사기꾼이 어디 있냐, 저게 무슨 대통령 후보냐 이랬어. 근데 내 말이 진짜야.
아니, 지금 금년에 초등학생 한 명도 입학 안 하는 학교가 180개야. 없어진 초등학교가 5,000개야. 광주 도심 중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전교생이 5,000명이었는데 금년에 입학생이 1명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응? 척은지심 뭔지 알죠? 응?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척은지심을 아나? 도저히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척은지심은 뭐예요? 인지다냐. 사양지심은 그럼 뭐겠어요? 사양지심은 예지다냐겠지. 그러니까 척은지심은 사랑의 극치야. 사랑의 극치. 사랑의 가장 최고점이다 이 말이야. 척은지심은 남을 사랑하고 남의 의짐의 극치요. 남한테 뭘 사양하는 거는 예의 극치라 이 말이야. 예의 극치. 예의 최고 경지가 사양하는 마음이야. 예라는 것의 최고 극치는 뭐예요? 사양하는 거. 이거란 말이야. 이거는 인지단이라는 건 극치를 말하거든. 최고에 있는 거. 그러면 사양의 척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사랑의 극치야. 그거로 남한테 양보하고 사양하는 것은 예의 극치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는 예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남을 경쟁자가 그 경쟁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무리 자본주의가 경쟁이지만 그러면은 그는 예가 있는 자야. 예가 극도로 있는 자야. 예의 극치야. 사단이 그렇죠? 네. 그러면 수호지심은 뭘까? 시비지심은 뭘까? 시비지심도 있죠? 네. 내가 이걸 말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시비지심은 뭐의 극치야? 수호지심 있죠? 의지다냐죠? 요거는 수호는 뭐예요? 지심은 지지다냐죠? 그러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 인이예지가 들어갔죠? 인예지, 인예의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모든 의의 가장 극치는 뭐예요? 시비. 옳고 그름. 알겠죠? 옳고 그름을 극치는 의야. 그 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네 가지가 이거는 뭐죠? 인이예지가 사덕이야. 인간의 사덕. 인간의 사덕이 여기 나와 있죠? 인이예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사단이야. 인간의 사단.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사단이요? 이거는 인간의 사덕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요? 이거는 최고, 이거는 용이야. 알았죠? 이것만 알고 이걸 모르면 되나? 이렇게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이아몬드 돌덩어리가 있어도 보석 감정상 아니면 그 다이아몬드인지 몰라. 그냥 돌 갖다 버려버려. 이런 쓰레기가 여기 왜 있냐? 저거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회사 사장인데 꼬마가 이런 돌멩이가 여기 왜 있어? 그걸 갖다 버려버려. 그럼 되겠어? 우리 눈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지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이거 이야기 안 하지. 대학에서는 또 달라. 명명지덕이란 말이야. 또 달라요. 네 가지 내가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 살을 택해버려. 생을 안 택하고. 그러니까 연세대학 가면 재벌 부인이 되고 서울대 가면 거지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겉에 보이는 것만 택한 자는 서울대를 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천사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천사 줬죠? 그래서 함부로 아는 척 하면은 망치는 거예요.
인생은. 알겠죠? 여러분들은 괜찮아. 여러분들은 망하든 말든 천국으로 가지만 내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하늘궁 와서 천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저거 잘났다고 이렇게 해봐야 다 틀려.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잘못 착각하고 우리가 판단을 전부 잘못하는 거야, 전부. 알겠죠? 근데 내가 그래서 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뭐 환란이 와도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까? 굉장히 신중해요. 나는 천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쁜 판단으로 안 가. 그거는 나쁜 판단으로 가서 감옥으로 갔나? 나쁜 판단에서 간 게 아니야. 그건 옳은 판단이야. 알겠죠? 옳은 판단으로 가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맞죠? 신인은 어디를 가든 감옥을 가든 내가 택하는 거지 인간이 택하는 게 아니요. 때가 돼서 움직이는구나 이리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사단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덕하고 연결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사덕 내가 알려줬죠? 척은지심은 인지다냐, 사양지심은 예지다냐, 시비지심은 의지다냐, 수호지심은 지지다냐. 이걸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 뭐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 박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쿠데타를 했니 어쩐지 샀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 군인들이 봉사하고 나라 기틀을 이만큼 잡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도 우리가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남의 저런 거를 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저걸 실천하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 돈 2억 7천만 마르크를 가져와서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 이 말이야. 그때 미국은 군인들이 쿠데타 했다고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융자 좀 해달라, 좀 달래니까 아주 웃긴다는 거야. 당신 말이야, 당신 독재자가 뭘? 우리는 민주주의 하는 국가에다 돈 주지 안 준다고.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해서 돈 6억 불 가져왔죠? 그 6억 불 또 독일에서 하는 2억 7천만 마르크가 우리 경제의 기틀이었어. 그래 일어난 거야. 돈 한 푼 없었어. 그렇죠? 그 미국은 우리한테 차관을 안 주는 대신에 무상 원조를 줬어. 먹는 거 뭐 이런 거 원조 있었죠? 그 왜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원조를 계속 해줘가지고 우리는 미국하고 사이는 괜찮았고 또 6.25 사변 날 때 우리를 도와줬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을 가지고 차관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독일로 간 거야. 그래서 담보를 2억 7천만 마르크에 대한 담보가 간호원 4,000명, 강부 1,000명. 이게 담보였어. 그들의 임금, 그걸 담보로 하는 조건이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이 세상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옛날 퍼세식 동퍼 하면서 다녔죠? 이 시절을 끝내준 사람이 박 대통령. 알겠죠? 나는 김대중 선생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하지만은 이념을 여야를 떠나서 여야에 있는 인물들을 다 훌륭하게 보는 사람이야. 알았죠? 그래서 팝을 짓지 말아요. 뭐 쿠데타를 했다, 뭐 어떻다 했다, 뭐라고 평가하든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상암동에다가 해줘서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몇 번씩 구속시키고 잡아놓고 감옥에 넣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상암동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대로변에다가 엄청 넓은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어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야.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대통령은 엄두도 안 냈어요. 다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준 장본인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박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하는 거야. 대통령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다. 그 사람이 선구자다. 그죠? 그 선구자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는 내가 고속도로를 막았던 장본이다. 내가 그거 들어놓은 사진이 있지 않냐? 이걸 부끄럽게 생각한 거야. 아무리 민주화가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고맙게 나중에는 생각한 거야.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그렇게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같이 찍은 사진 봤죠? 전당대 할 때도 옆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는 분이야. 그렇게 내하고 또 같은 김해 김씨 종씨잖아. 내가 김해 허씨고.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참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방으로 쓰던 데를 내가 당사로 썼었어요. 여의도 백화점 구청에 김대중 총재방이 내 방이었어. 그 다음에 지금 여의도 있는 내 방은 이해창, 박근혜 대통령이 3명 나왔어. 내 방에서. 이해창, 박근혜, 김영삼 3명이 거기서 나온 방을 내가 지금 쓰고 있죠? 그게 내 총재방이야. 여의도 있죠? 여의도에 가면 국가혁명당 내 총재방이 누구 방이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대통령이 됐어.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서 대통령이 됐어. 또 누가 대통령 하나 또 있잖아? 어?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3명이 그 방으로 쓰던 방이야. 신기하죠? 그 방을 내가 총재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그것도 저쪽에 옛날에 내 쓴 총재방은 거기가 김대중 대통령 총재실이었어. 거기 한 100평 돼요. 100평. 요게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여기 내가 있죠? 또 앉아있는 것도 봐. 여기가 내죠? 여기 또 김대중 대통령 여기 앉고 앞에 같이 앉아있죠? 나란히 앉아있잖아. 여기 행사에 초청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여러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 어제 봤잖아. 근데 여기 김대중 대통령 여기 앉아있고 내가 여기 앉아있죠? 네, 앉아있고. 참 저게 내가 40대 때야. 참 옛날이야, 옛날. 그죠? 여기 몇 년 전이야? 89년이야. 89년 오래됐죠? 89년 때 내가 이게 김대중 대통령 전당대야. 만세 부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군소정당만 계속 나가니까 무슨 정치 실효도인 줄 알아. 아주 완고참입니다. 요 황색이 평민당이야. 요 노란색이 평민당입니다. 파란색은 국민의힘. 옛날에 파란 하늘색 쓰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이제 한나라당부터 막 복잡해. 거기는 처음에는 신한국당부터 막 이름이 수도 없이 바뀌어가지고